네, 오늘은 제가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먼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환절기고요. 앞으로 날 더워지면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몸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죠? 저는 바로 얘를 챙겨 먹습니다. 이름하여 프리미엄 야생 산양 산삼 추출액 더 산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산삼은 정말 희귀하고 특별한 원료죠. 더 산삼이 더 특별한 건 태백산맥 강원도 700고지에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뿌리 한 뿌리 일일이 수작업으로 캐낸다고 하네요. 이 한 병 작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서요. 산양 산삼에 함유되어 있는 40여 종의 유효 성분 중 핵심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3종인 RB2, R이 RG3의 함량의 합을 규격화해서 앰플병 한 병당 14mg을 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한 병당 6, 7년근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규격화해서 여기에 오롯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500만 병이나 판매됐다고 하니까요.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정치와 수다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고정 댓글창에 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어느 곳에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병 3,000원대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산양 산삼 한 뿌리 드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정치와 수다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병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 기운이 확확 나더라고요. 공복에 한 병 드시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희석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꾸 현금 안 돈냐고 엄청나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일일이 대답을 못했네 내가. 제가 그러진 않죠. 제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요. 예. 형님이 사실 조금 놀다 왔어요. 총선 때 열심히 달려가지고 좀 지칠 때도 됐잖아. 그리고 아니 뭐 지치고 그거보다 제가 대선 경선 때 21년도 7월부터 한 번도 집 밖에서 잔 적이 없어. 그 대선 따라다니고 이런 거 말고. 아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형님이 이제 앞으로 저희 뭐 희석 형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계속 하니까요. 저 이준희석 어디 갔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한 번 안 와도 이러니까 어떻게 이거 한 두 번 안 와도 막 난리가 나버려요. 뭐 제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뭐 제가 두 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지. 예, 한 번을 하더라도 두 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형님이야 거의 두 번 이상 살 빠졌다고 지금 또. 살이요? 아, 아닌데. 요새 옷이 딱 느낌이. 옷이 제가 오늘 좀 가볍게 미안합니다 이거. 좋아요.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바로 와서 내가 타이라고 있네 지금. 근데 형 별명 생겼던데. 공달? 공달 선생으로 이제. 제가 그날 공달 얘기를 있고. 했잖아요. 공달 윤희서공. 예. 공천만 달라. 그러니까 공천만 주면 모든 게 끝나는 우리 희석 형님. 나 참. 오늘 뭐 요즘에 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하여튼 정치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다 좀 하강세더라고요. 뭐 이슈도 좀 떨어지고 결과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거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 과정 한번 보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던데. 그렇지. 무슨 사전 의제 조율한다고 뭐 민주당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브리핑을 하잖아요. 웃긴 짓입니다. 이게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뭔 의제 조율을 해요. 왜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의례적으로 예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시죠. 뭐 이번에 잘하시죠. 이러고 만나면 되는데 너무 그 170 뭐 1석?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 합쳐서 야권 뭐 거의 뭐 192석이라고 치고 그렇죠. 그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 뭐 이쪽 완전 이쪽 빼고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이제 양쪽 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지. 너희들 뭐 하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제가 봐도 만나서 하면 되는데 이따 우리 얘기도 하겠지만 의제를 결론까지 답을 받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점령군 행사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령군이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은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행력이 없고요.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법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예. 법을 만들려고 옥신각신 하는 거일 뿐이고 300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각각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많이 져서 저희가 우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뉴스 안 보고 싶어, 뉴스 안 봐, 뭐 나라가 어떻게 됩니다. 물론 제가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모든 것은 대선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헌법 시스템상 대선이 전체 국가 권리 100이면 대통령이 90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뭐 짧게는 지선, 뭐 길게 보면 다음 대선까지 지금 현재 보수를 어떻게 다시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이제 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앞으로- 때문에 이번에 총선을 이렇게 많이 이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3년 후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그 후보들 한번 보세요. 그쪽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법 리스크를 아예 예비하고 안고 있거나 이미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일단 못 올 사람들이 꽤 많죠 일단. 그 투표지에 이름이 못 나올 사람들이 네. 많아.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오늘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 네.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저희 뭐 정치 해설 같은 거 쭉 저희가 무슨 어디 한쪽으로 막 그렇게 치우쳐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예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저희 많이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아래 저기 나와 더산삼에서 밑에 네. 한 뿌리 분 사포닌 한 병당 3,000원대 빅세일 저 위에 고정 댓글에 있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도 드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드시니까 저 저도 계속 먹고 먹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먹을까 하다가 이제 뚜껑 열어야 돼가지고 좀 안 먹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좀 위에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따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댓글 먼저 보고 아이템 시작할게요. 이쁜이님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모두 추대로 날래 박수 치라요. 제명이가 점 찍었어요. 야 저기 이제 그렇게 가더라. 자 원내대표는 그렇고 세상에 국회의장에 막 몇 명 5명씩 붙어가지고 하는 게 퇴행인 거예요.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휴 정말 요즘 보면 저도 깝깝해 보고 있으면. 재밌는 얘기 이따 해드릴게요. 네, 목련님 천하람이 뉴스킹에서 대통령이 이준석과 한동훈 중 누구를 더 싫어하냐니까 한동훈일 거라는데 희성님 생각은요? 아닐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천하람 의원 당선자의 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옆에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해야지. 아이 뭐 그래 저도 이제 뭐 축하한다고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삐걱거리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거의 공지의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갈등이 있다 하는 거에 연원을 봐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을 정말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 수위는 좀 차이가 있다. 수위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냐를 봐야죠. 이준석 대표는 똑같이 보더라고요. 선거 이겨놓고 선거 치른 사람과 선거의 후보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선거를 치렀고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를 치렀는데 이렇게 됐다 이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제르가디스님. 요즘에 제르가디스님이 가열차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용산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죠. 퇴근 후 전철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주변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욕을 하셨고 큰 소리로 TV 끄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하나같이 무관심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선거 전후 180도 달라진 조정훈, 윤상현의 모습을 보며 아주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어떻게 거죠? 바뀌었다는 건지요? 그거 이따 한번 좀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태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정훈 그래도 의원이-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타이레놀 두 알인가? 그렇지 두 알 먹고라도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행복하자님, 윤대변인님, 얼굴배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룰루님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로 이철규 최상병 특검 이탈표 방지하려고 그러나요? 지하실로 가겠다는 건데. 저것도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죠 한꺼번에. 네, 룰루. 네, 우리 트리플 크라운님. 네. 희석형님, 성문형님, 이재명 가족이 저렇게 깽판 치는데 처벌받을 수 처벌이요? 있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예정돼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 사법 시스템은 사법 우리가 시스템 신뢰해야죠. 그대로 있어요. 네. 저거까지 안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거의 아프리카급이 이게 되는 건데. 영장 기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영애님, 국회의원님들 관계자분들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참 너무하다 싶네요. 선거했을 때는 옆에 착 타올라붙어서 아주 좋아하는데 요즘 보면 그들이 최고 배신자인 배신자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배신자라는 소리인 것 같네요.
한동훈 장관님이 국힘 비대위원장을 오시면서 할머니,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 입당했고 지금 책임 다운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위원장님 대하시면 저희 모두 탈당입니다. 아 요즘에 이게 지금 복잡해요 아주. 자 우리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탈당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이영애님 가족분들은 탈당 안 하시기를.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난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어. 이화영 검찰청 술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단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 언제 어디서 술을 먹건 안 먹건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장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만 그 얘기잖아. 증거를 대라. 아니란 증거를 대라는 거잖아. 아니, 무죄 그러니까 증명. 처음에는 6월 30일 날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날짜부터. 그 다음에 7월 3일 날 술을 먹었다. 근데 7월 3일 날은 검찰청에서 5시 5분에 떠난 기록이 나오니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6월 25일 아니면 28일 아니면은 뭐 7월 5일까지인데 그것도 다 안 돼. 그러니까 날짜는 모르겠다. 술도 안 먹었다 그랬잖아 또.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장소도 처음엔 창고. 1413호실 앞에 있는 15호실 창고. 그다음에 진술 녹화실. 그다음에 또 검사 휴게실에서 또 좀 얘기가 있었다는 쪽으로 슬쩍 넘어갔다가 창문 크기도 다르잖아. 그거 다 다르죠. 지금 하나하나 하려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김광민 변호사가 작년 12월에는 너무 술을 먹여가지고 교도관이 술 좀 그만 먹이라 그랬다고. 진짜 그랬어요. 유튜브에 어딘 그대로야. 그래도 이번에는 교도관이 그런 말을 못 하거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교도관이 안 보이는 조그만 창에 있는 진술 녹화에 술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진술 녹화를 공개했어. 통으로. 그만해. 통유리 공개했어. 그랬더니 딴 얘기를 해요. 저기 몰래카메라 뭐 CCTV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술도 대보니까 술인 것 같아서 안 먹었다로 바꿨어요. 그렇지. 얼굴이 벌개졌다 그러고. 근데 재판에서는 술 먹었다고. 그거 해야죠 또 제가.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아니 이게 뭘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주장이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기사 좀 띄워주세요. 검찰이 그러니까 올해 4월 4일 저 공판 조서까지 공개를 했어요. 조금 올려줘 보세요. 그렇지. 저기 진술이 나와.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4월 4일 저 마지막 날 마지막 공판이에요. 거기서 이제 회유를 당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법정에서 나오잖아요. 술을 마셨습니까? 네, 마셨습니다.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얀 종이컵 따라가지고 나눠가지고 먹었습니다. 누가 나눠주고 누가 마셨습니까? 누가 나눠주지 몰라. 술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직접 마셔봤어요? 네. 직접 마셨습니다. 저 다 있어요. 저처럼 제로콜라만 먹는 그 알코올 섭취 안 되는 사람만이 대도 알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피고인이 알았지?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마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김성태 뭐 그다음 부회장 뭐 다 뭐 어떤 종류 술이었어요? 소주였습니다. 냄새 났을 텐데 교도관이 안 물어보던가요?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거나 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술을 마셨대잖아 법정에서. 마셨다고 했지. 이미. 근데 이제 또 술을 안 마셨대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저 도대체. 사람은 이제 법정 진술의 그 엄중함,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 얘기는 자기가 거짓말해도 되니까. 그렇죠. 저희 피고인이니까 피고인 신분이니까. 본인 얘기니까 뭐 위증 이런 건 아니니까 뭐 넘어간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상규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들은 뭐야 거짓말이야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이재명이 요새 뭐라고 그래요? 100% 확실한 것 같다다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거짓말하고 하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한번 쓱 던지더니 그다음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안 하지. 형도 이제 방송할 때 이거 하잖아요. 하죠. 야당 패널들 뭐래? 제가 요새는 그냥 그 여러 명 나오는 방송은 제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질문까지는 없었고 그냥 진행자가 물어볼 때가 있죠. 네. 나는 사실 이 야당 변호사들하고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내 앞사람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믿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
그렇진 않지. 나와서 물어봤어. 솔직히 이거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느냐? 당 대표가 100%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어쩔 수 없는데 난감하다. 그리고 말이 너무 바뀌어서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유일 체제 부작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가 100%라는데 나가서 이건 거짓말이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것 때문에 죽을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 변호사하고 이화영이 끝을 몰라요. 이해합니다. 1심 선고만 남았죠. 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알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렇지. 왜 순진하게 왜 그래? 난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요. 거짓말 해가면서. 발연기를 엄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발루도 아닌 것 같아. 발루도 이거는. 그럼 뭘로 한 거지 연기를? 근데 내가 이게 제일 나는 그 김광민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뭐 자격증이 있으니까 변호사를 하겠지만 경기도 의원. 이제 진술 녹화실 얘기가 막 나오면서 자기가 조금 수세에 몰렸잖아. 창도 크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제보를 받았다. 2개의 비밀 CCTV가 있다는 거예요. 진술 녹화실에. 하나가 거울 뒤에 있대. 근데 형 잘 들어봐.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진술 녹화실은 녹화하라고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게 왜 비밀이야? 그리고 진술 녹화실에 카메라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하나는 피의자 상반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저 뒤에서 이렇게 그렇지. 찍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전체를 비춰대니까 이 천장이 있지. 2개가 있는 게 맞구나. 2개가 있어요. 그건 CCTV가 아니라 진술 녹화 카메라예요. 그럼 그 사람 변호인 아닌가? 변호사 아닌가 보네. 어떻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알면서도 그냥 정신승리로 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모든 변호사들이 할 말을 잃기 시작했어요. 진보 쪽에도. 그러면 이제 그럼 상대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무시. 고의 모셔다 드려야지.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 추가로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당연히 있어. 그런 거고 이런 게 이제 쌓이면 우린 좋은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딱 하나 남았잖아. 이제 총선 이기니까 봐요. 이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숙이는 모드로 가면서 말도 좀 덜 세게 하려다가 이화영 건 나오니까 갑자기 팍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이화영 이거 가지고 이거 100% 검찰이 이거 수세에 몰리는 것 같다. 이거 이화영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 날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정말 가볍다.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일부러라도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는 안 한다. 그렇지. 안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했을 약간 때 쾌다. 약간 이 느낌이야. 쾌 떴다 이런 느낌. 그렇지. 그 가만히 있어야지. 아닌 척하고 뭐 그랬나요? 뭐 재판이 제대로 되면 뭐 진실이 밝혀지고 이 정도로 넘어가야지. 그렇지. 신나가지고 봐. 이화영 회유당해서 말한 거 나 아니거든 이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제 유일 지도 체제니까 국조, 특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상 조사해야 된다. 그만큼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방증. 그렇죠? 정말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 증거로 보아하니 진맥을 해보니 이재명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 이거 기소되고 이거 지금 이게 다 쌓이면서 이런 말을 뭐하지만 지금 뭐 대장동 뭐 이 백현동에 이거에 지금 우리가 빨리 나올 위증교사 이런 거 빼고 이 큰 건 다 합쳐서 사실 최소 20년이에요.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합치면 최소 20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끝이거든 본인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왜 그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갔다가 네. 거의 갔다가 나왔을 그치, 때 표정 보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이 사람은 거의 멍해로 짊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제가 그냥 생각할 때 175석을 선택할래 사법 리스크 벗는 걸 선택할래 무조건 후자. 당연히 후자일 거란 짤 말이에요. 없어요, 이게 짤 없어. 짤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너무 했다고 막 이렇게 그냥 바로 100%라고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재명 바라기니까 의원들은 저 수원지검 앞에 가서 또 뭐 박찬대가 막 또 뭐 마이크 잡고 박찬대 뭐 할 말이 많지 또. 근데 여기서 끝을 안 내고 더 가더라고요. 이제는 그 박모 검사가 검찰 전관 그렇지. 변호사를 나 그게 제일 웃겼어. 소개해줘서 야 그 이재명하고 관련성 없는 것만 잘 얘기하면 너 나머지 재판은 다 정리해주겠다고 한다. 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 정말
20년 전 17대 총선에 108명의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운동권 출신이고 부인은 더 극렬한 운동권 출신이고 그 당시 저보다 한 8살에서 5살 정도 많은 뭐 82학번부터 한 85학번 사이의 운동권들은요. 그래서 이름이 좀 있고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운동권들은요. 정말 찐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회유를 뭐 술 먹으면서 무슨 뭐 연어에 뭐 무슨 연어에 뭐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인이 들어가서 막 검찰이라는 분위기에 막 쫄아서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작년 고맘때 딱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때 바로 법원에 지르면 CCTV가 있잖아. 그렇지. 그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요. 왜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다 지워진 다음에 이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가 방송할 때 저 진짜 짜증 안 내거든요. 되게 저 나름 방송에 되게 그치. 점잖게 하잖아. 이 얘기만 하면 자꾸 짜증이 나는 짜증이 거야. 나지. 이제 한계 오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정관 변호사 소개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 접견 언제 했는지 알아? 김성태도 들어오기 전에 접견했어. 이화영이랑 아는 사람이야. 그걸 또 소개시켜줬다고 연결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지금 이 박모 검사 제가 후배잖아요. 지금 영국에 있거든. 미쳐버릴라 그래. 너무 짜증나가지고. 근데 오늘 아까 들어오는데 속보 떴더라. 이 변호사가 무슨 혐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모 검사를 고발했대.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멈출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극렬 지지층들은 믿거든. 그렇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총선 그 개표 방송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몇 번 드린 말씀이 자 이런 사람들한테 왜 지냐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결론이 그거로 가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보다 이런 사람들의 사람들을... 주장을 더 믿는 거고 이런 사람들 편을 찍어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쪽에다 표를 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표를 이쪽이 얻었다고 해서 이쪽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게 진실이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또 이 와중에 그 설주환 변호사 있잖아요. 뭐 훌륭하신 분이. 설주환 변호사가 이 김광민 변호사 고소했어요. 지금 개판이야 지금. 이유가 뭐야? 설주환이 회유할 당시에 변호사래. 그래서 검찰이랑 짜고 이화영을 회유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야.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설주환 변호사 입장에서 맛이 가잖아. 뭐야 너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하면서 지금 김광민을 고소했어요. 이게 지금 완전 개판 5분 전이야 지금 상황이.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이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도 분명히 변호사잖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전 이번 총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겨서? 아니 변호사들 다 들어갔잖아. 그래서 다음에 들어가려고? 아니 다음 줄 서야지 이제. 이게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계산 잘해야 될 텐데 대선이 앞이에요. 암담하더라고 이걸 보는데. 나 진짜 국회의원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형님 말했던 것처럼 뭐 기사 보여주세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민주당도 슬슬 발 빼고. 근데 진짜 보면 민주당이 딱 이제 지금 갑자기 좀 침묵이잖아요. 딱 그때랑 비슷해. 후쿠시마 원전수 할 때랑.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짜증이 났던 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었어요. 그렇지. 그게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말이었는데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랑 똑같아요. 그 사설에도 나왔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그때가 떠오른다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빡치거든요 그 얘기할 때. 스물 가다가 윤석열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하고 엄청 싸웠던 분이 벼락공천 받고 지금 눈 껌뻑 돼가지고 신났던데. 그분 이제 신났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좀 섬찟한 게 뭐냐면 지금 이화영이랑 이 김광민 변호사가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의 무슨 소설을 막 대하 소설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내 잘못이 이렇게 줄어들어요는 없어. 다 이재명은 관련 없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위해서 그러냐는 이래서 거예요. 내 혐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면복구 내가 해주세요잖아. 내가 무죄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 내 거는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난 이재명한테 보고 안 했다니까. 그걸 회유당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 자기 변호를 해야 될 사람이 자기 말고 딴 사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도 이화영을 변호 안 해요. 그러면 이재명 변호하고 있네. 형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는 게 본인 판결에 유리하겠어요? 전혀 아니. 판사가 보면 1초 만에 거짓말한 거 알거든 이거. 지금 15년 15년 구형됐어요. 언제 선고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5월달에. 그거 보면 이제 또 다시 얘기하겠지. 이제 아. 정신 차리겠지 이제 또. 아니 그게 내가 이렇게 어차피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아는 것 같고 중형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 사면복권. 그러니까 3년은 산다. 3년은 내가 어쩌서 살고 구속 기간 1년 넘었으니까 한 4년 5년 산다고 일단 보고 2027년 한 5월이니까 뭐 광복절 특사 정도에는 그렇지. 아마 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렇게 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한테 나 지금 처벌 더 받을 거 각오하고 지금 당신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애쓴 거 지금 김광민은 이제 다음에 총선 이거 손들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둘이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씁쓸한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요. 사실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네. 대선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판 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별로 안 틀리잖아요. 틀린 적 없잖아. 그러니까 형이 지금까지 우리 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완벽하게 오픈은 못했지만 총선판이나 대선판이나 근데 그거는 형님이 진짜 정확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 좀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저도 살아오는 판을 걷긴 하는데 저는 다 맞춥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관통하는 흐름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렇게 가는 게 이 의석수가 결코 현상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제도의 차이인 거지. 자, 5.4% 지역구 후보 투표 차이가 있잖아요. 의석수로 따지면 쟤네 175, 우리 108이면은 283석. 그것만 치자고요. 그러면 의석수 차이가 지금 상태로라면 몇 석? 67석 차이죠. 그렇죠. 5.4% 차이로 보면 15석밖에 안 나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국민의 따지면 쟤네 지지율로 따지면. 149석, 우리 134석입니다. 정확하게. 네, 다 계산해봤어요. 그 정도 반이 안 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시자. 그렇지. 그럼 조국 합치면 넘잖아. 아닙니다. 조국은요 우리보다 저쪽에 훨씬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훨씬 위협적인 사람이지. 훨씬 왜냐하면 위협적인 우리는 사람이지. 결선 투표자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황운하가 원내대표 됐더라. 아예 당연한 거지. 뭐 그럼 이게 뭐 나라야 이게? 나 열받으려 그래 또. 괜찮아. 금방 가는데 뭘 징역 그러니까. 3년 하냐. 징역 3년이죠. 머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울해요. 그게 막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조국도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며칠 안 남았거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희석형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번 총선 뭐 참패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일단 확실하게 진 거고 하지만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건 앞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좀 변화하면 다음 대선은 충분히 지금 현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가 무지성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요거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지난번에 8석이고 이번에 11석이어서 그래도 뭐 3석 늘었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에서 5% 안쪽으로 진다가 얼마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3개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5개에다가 뭐 5% 조금 넘는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많이 붙었다. 적어도 서울은. 경기도도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포기했냐 그러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된 거지. 게임 내용은 충분히 그러니까 스코어를 보니까 야구로 보면 7대3으로 졌네. 야, 이 뭐냐 하는데 찬스의 연결 그다음에 중간에 뭐 알까고 이런 거 빼면은 9회 말까지 볼 수 있는 게임이었다. 그렇죠. 그게 안타까웠다. 알 좀 까고 에라 하고 뭐 이런 게 나와서 좀 뭐 그러긴 했지만 내일 가면 달라진다. 하루 쉬고 하면 다르다. 아까 댓글 읽던 거 마저 좀 읽을게요. 아이고 막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네, 제르가디스님 그나마 기아가 잘해줘서 다행입니다. 가을 야구는 기아 LG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뭐 지금 뭐 용산의 뭐 딸랑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뭐 어쨌건 당하고
뭐 대통령실하고 막 너무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대전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 몸이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에 총선까지는 대통령이 임기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원들 각자 계산을 할 겁니다. 어쩔 그러니까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아, 뭐 또 싱크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네요. 싱크? 이제 입하고 지금 말하고 아, 그런- 나가는 게 그런 조금 거. 안 맞는. 이 오늘이 좀 쉽진 않네요. 아, 우리 좀 다시 또 읽겠습니다. 댓글 이제 괜찮아지겠죠, 김찰리님. 성문영님 이화영권 가지고 꼬꼬무치를 하셔도 일단 됩니다. 제가 저거는 거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자, 하문수님 선거 끝난 지 열흘도 더 지났어요. 국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국힘과 용산은 언제까지 탓만 하고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힘겨루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 뉴스 쳐다도 안 봐요. 선거 동안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네요. 선거 기간에 좀 하시든지 이제 그만들 하시고 민생 좀 챙기세요. 해도 정말로 너무들 하십니다. 전 탈당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까? 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이제 진짜 좀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포엑스라지 자유님 미래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윤희석 국회의장, 백성문 국무총리 만세 좋은 날이다. 전후 좀 빼주십시오. 아니 뭐저 국회의장까지 하라고요? 네, 우리 나무님 그 밑에 고맙습니다. 볼게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참.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윤 대통령이 더 싫었다. 이것이 주변 반응 민심입니다. 에휴, 한 위원장님 힘내세요 하셨고요. 저런 반응이 참 많습니다. 깨연님, 국힘은 챙기셔야 될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김국 씨 및 유세도 오셨던 분들 조명은 씨 아니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제가 대신 그 두 분께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참 그래요. 저희 당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 보는데 좀 그렇더라. 네, 그게 참 민주당 사람들은 막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그게 없어요. 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좀 이번에 냉정해. 너무 냉정해. 뉴스 보고 좀 아쉬웠어요. 네, 여름조아님 국힘은 총선 책임 한동훈한테 뒤집어식으로 짰나요? 아, 우리 강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이따 다 해드릴게요. 페파피그님 국등 시절부터 신문 보셨다는 공달 윤희석공. 저는 이번 선거 때부터 윤희석 평론 보는 낙으로 살아요.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윤희석 공천 좀 줘라. 아, 강렬한데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제 얘기니까 그냥 1분만 딱 할게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 아버지 고향 영남이긴 하지만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될 만한 데에서 공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야, 너가 좀 힘든 데 가서 좀 잘해야 되지 않는데 일단 연고가 없고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비례의원이 됐건 누가 됐던 간에 그렇지. 강남, 서초, 송파 빼면은 거기니까 다 거기를 노리기 때문에 아,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가 대고 저를 공천 주세요 하는 거는 무리한 얘기죠. 제가 더 세져서 공천을 그렇지. 제가 따야죠. 그렇지. 그런 의미예요. 네. 근데 공 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 달로 그냥. 공달로. 네.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당한테 막 뭘 요구하라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머지 않아. 예. 네, 뭐 형님 뭐 또 인지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또 형님 얘기하는 글쎄 거 말이야. 많이 귀 기울이고 하시니까 아, 뭐 그게 목욕탕에서도 얼마나 아는 체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시 시장님 이천수도 있어요. 최용준도 있고요. 신현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 아까 다시 그런 거를 국힘에서도 최용준? 가수? 최준영 누가? 아니에요? 최준영? 최준용. 옛날 야인 시대 나왔던 그 사람 아, 얘기하는 거 그런가 아닌가? 보다. 뭐 최준영일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좀 감사 인사 노주현 씨도 있고. 노주현 씨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좀 그거는 확실히 제가 김욱 씨 보면서 뭐 댓글에는 뭐 오지랖이나 어쩌나 그런데 그건 아니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아요. 오지랖은 그분 컨셉이고. 네. 아니 누가 오지랖을 자기 이익이 안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지랖을 떨어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지. 맞습니다. 그런 거는 국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버퍼링 때문에 못했던 거 한 번만 할게요. 뭐 있죠? 더산삼. 더산삼. 이게 지금 500만 명 판매 기념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500만 병.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은 산양산삼 500만 앰플? 네, 500만 병. 요 박스겠죠. 예. 알았어. 500만 세트가 아닐까. 네. 뭐 우리가 보통 세트는- 홍삼 생각하시는데 홍삼보다 전혀 달라요. 예, 뭐 훨씬 제가 보기에 더 좋은 것 같고 저희도 다 먹고 있고
이게 양이 한계가 있대요. 산삼을 뽑아서 그거 하나로 만드니까 산삼이 떨어지면 못 만들잖아. 그렇겠지. 그래서 양이 대한민국 국민 0.1%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정치와 수다 지금 채널에서 가장 뭐 저렴한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 위에 고정 댓글에 보시고 많이 구입하셔서 또 여러분들 건강에도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본인만 드시지 말고 가족들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해 애들은 주시면 조금 어렵겠네. 애들은 좀 어려워. 애들은 좀 어려워. 근데 하여튼 지인들 선물해 주시면 아주 최고 선물 될 수 있으니까요. 위에 댓글 고정 댓글 창에 들어가셔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템 갑니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시작이다 민주당이고 있다 마지막에 국민의힘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드디어 안민석도 법정에. 아이, 당연하지. 아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민주당이 그 요즘 유행도 아니고 또 검찰 탓이야. 뻔뻔하지. 또 검찰 탓. 그리고 막 뭔가 뭐 할 말은 많은데 뭐 좀 그러더라고요. 그 할 말이 검찰 욕이거든. 그렇지. 이걸 뭐 안 했다고는 못 하겠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 민사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거 형사 형사였어?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 민사도 있고 형사도 또 이제 이거는 근데 너무 명백한 명예훼손이긴 하죠. 뭐 최소원 씨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 했던 말들이 너무 세요. 독일 검찰에 확인했더니 그리고 그 태도. 그지. 독일 검찰에 확인했더니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비자금을 은닉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은 본인은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 나는 이래도 돼. 그게 뭐 신문에 나오는 얘기로 뭐 특권 의식 뭐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지금이 몇 시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줄 알았죠. 그렇지. 국회의원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직무에 관하여 의견을 얘기하거나 표결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 그럼요. 밖에 나가고 막 방송 나와서 라디오 가서 뭐 어쩌고 유튜브 나 어쩌고 그거는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님들 일부가 착각을 해서 면책특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책특권 아니에요. 제가 이 말 쓰기 정말 싫은데 뭐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이 말 정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변호사들한테 자세한 사항 모르고 국회에서 발언한 걸로 착각을 했지 변호사들도 면책특권 이건 면책특권 그 면책특권이 있으면 기소가 안 되지. 면책특권은요 헌법에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회에서 표결과 발언에 대한 책임을 국회 밖에서 지지, 국회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국회 밖에서 지지 않는 그 한 줄을 가지고 그렇죠.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면책특권 사안 자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면책이야? 거짓말이지. 근데 이거를 저 허언증이지 뭐야 저게. 그러니까 뭐 저건 부인할 것도 없잖아. 너무 많이 뭐 사방팔방 있으니까 그 자료가 너무 많아 증거가. 그러고 나면 이제 맥락을 얘기하더라고요. 맥락. 영어로 컨텍스트. 앞뒤를 잘 봐주세요. 자르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데 잘라가지고 공격하는 건 쥐들이 전공이잖아. 저거 풀 텍스트로 봐도 다 아는데. 그럼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더라고. 독일 검찰에다가 확인을 했고 뭐 이런 뭐 1번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한 게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상한 표현을 독일 검찰과 한국 검찰이 합세해서 최순실의 그거를 뭐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찾으라는 취지였지. 근데 뭘 확인 안 했잖아요. 아니 그 취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자, 저 안민석인데요.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니까 독일 검찰이랑 한국 검찰이 잘 찾아보세요. 이러면 다들 그런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독일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뭐 비행기 회사 뭐죠? 맥도날드 더글라스인가 뭐 거기랑 뭐 최순실이 뭐 해가지고 이거를 몇십 조가 있고 그 무슨 뭐 박정희 무기도 때 있어 뭐 무기. 무슨 무기 공급 계약을 최순실이 또 손을 썼다. 거의 뭐 최순실 집안이 사우디 왕자 집안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나는 그래서 이거는 자백하고 끝낼 줄 알았거든요. 사실 팩트가 있으니까 그 워딩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영상까지 있는데. 다 있지.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구나. 까먹었다. 로키드 마틴. 야 최순실 로키드 마틴이라고도 대부분 장난 아니지. 근데 저게 악의적인 개인적 명예훼손이 아니야. 이상한 말을 쓰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악의적인 개인적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 악의적 개인적 명예훼손 셋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냥 막 던진 건가? 근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악의적이죠. 악의적이지. 최순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때 당시 어떤 의도를 했던 간에 악의적이지. 그다 개인적이잖아요. 제가 공인의 자격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저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게 명예훼손이잖아. 무슨 공익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니죠. 공해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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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명예훼손이잖아요. 수조 원 저기 뭐 재산 은닉했다고. 그래서 기일을 또 잡았어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최소원이 나옵니다. 오. 야. 검찰에서 증인으로 불렀어. 정유라도 방청석에. 그럼 가야지. 이런 걸 어떻게 안 가요? 정유라가 이 글을 잘 쓰더라고요. 어그로를 잘 끌어요. 어그로 장난 아니게 잘 끌죠. 그러니까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센스가 있어요. 그 언론에서 받아 적게 잘 쓰는데, 야 이준석 막 대차게 얘기한 것도 보면 그렇지. 대단해. 아무튼 지금 이거는 100% 처벌됩니다. 그냥 제가 뭐 이거는 뭐 실형 살고 이 정도는 아유, 아니지만 저 안민석 씨 어떡하나 대한체육회장 노리고 있던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결국 검찰의 악의적 기소. 이게 왜 악의적이지? 나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걸 끄집어냈다는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어떤 국가 조직 하나를 악의적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러면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까? 네. 검찰 구성원들은 다 악의적이에요? 그 누가 뭐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본인을 너무 영웅시하는 거예요. 안민석한테 무슨 관심이 있다고 검찰에서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기소를 해? 지금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육선 안 되는 거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래. 나 정말. 5선 됐다고 당시 경기도지사 모 씨에게 그렇지. 어떻게 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요즘에 제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화영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민주당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 관련 인사는 그냥 검찰이 악마야. 그렇게 해야만 해. 그게 대장이 지금 기소가 되니까 검찰은 악마. 그럼 앞으로 자기들이 그러면은 집권해도 검찰이 악마일까? 그럼 자기 사람들도 또 이제 저번에 옛날에 그 사람들도 다 꽂나? 그럼 이제 착한 사람들이야. 그럼 또 윤석열 2가 나오게 되지. 도돌이표예요. 그거잖아요. 에미추가 또 나오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가 보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이 안민석 그 사안도 이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만큼 워딩 그렇게 많은데 이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무슨 악의적 개인적 명예훼손 아닌데 이 희한한 소리를 막 해가면서 지금 변명을 하니까 그냥 처벌되는 거 과정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 제가 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댓글 잠깐만 좀 볼게요. 우리 신정인 다시 시장님, 오징어 페퍼민트님 지각입니다. 근데 오늘 혹시 병원 얘기하시나요? 병원? 저희 아버지 정기적으로 지금 대학병원 난리 나잖아요. 교수님 사직했다고 7개월으로 다시 예약하라고 문자 받으셨어요. 평생 신한국부터 국힘까지 하나만 찍어도 아버지는 그 전에 어떻게 되겠지 하시지만 저는 속 터지고 답답해서 괴롭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긴 해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참 저도 참 제가 2월 달에도 그렇지. 3월 말, 3월 달에도 3월 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뭔가 뭐 잘잘못을 다 떠나서 해결의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무대책으로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지금 용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다시 시작.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드릴 말씀이 없으시답니다. 말까지 꼬이네 내가. 드릴 말씀이 없으시답니다. 다시 시장님 산삼 사세요. 저는 샀어요. 장뇌삼이라 그랬는데 아닌가요? 포장 열면 먹기도 좋고 산양 산삼입니다. 산삼이에요. 그게 맞아요. 장뇌삼이잖아.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나 잘 몰라요. 키운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서 두 분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신정혜님 오셨습니다. 계좌 후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좌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님, 갑자기 형님 오니까 댓글이 많아지네. 그런 거야? 이 어려운 상황에 우파가 뭉쳐야 하고 저희는 뭉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선거 끝난 후 지지자들이 뭉치게 하는데 무슨 기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방관자인 홍 시장 만나시면서 선거에 고생하신 한동훈 위원장님께는 책임론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뭉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 따끔한 말이에요. 아니 그게 형이 오늘 혼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좀 보시죠.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부글부글합니다. 노님
민주주의라는 원칙도 없는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홍님 월요일에 예비군을 때문에 못 오고 오늘 왔습니다. 용산은 아직도 2년 동안 당 휘어잡으려고 온몸 비틀게 했는데 총선 패배 이후엔 대통령실 이름 뒤에 숨어서 사과 한마디 없네요. 민주당이 나라를 쓰고 버린 휴지 취급하는 것처럼 용산은 당을 쓰고 버린 휴지 취급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 화나네요. 근데 진짜 많은 보수 성향의 분들이 지금 박진홍님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큰일이야. 사실 그때 총리 얘기 나올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없었던 말도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없었던 말은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시는 보수 유권자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걱정입니다. 오징어 페퍼민트님, 최씨 은닉재산 수조 원은 선이고 공익이고 누구 장인장모 부부싸움 허드슨 강변 아파트는 악의적이고 공익적이지 않다. 정말 지겹네요, 저 사람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본인들 쪽의 허물은 작게 볼 수밖에 없는 뇌구조. 상대방의 티끌만한 허물은 굉장히 크게 보는 그런 뇌구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뭐 옛날 말로 치면 뭐 반동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감정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논리 이전의 감정. 딱 그러니까 발작 버튼이 눌려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서로 그쪽에서도 저희 보고 설득이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쪽을 보고 설득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진실 쪽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버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대선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5.4% 얘기도 했고 5.4%가 작냐 그러겠지만 그건 또 이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인구 구조가요.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5.4보다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번 선거 결과를 175대 108 또는 192대 108로 보시지 마시라. 의석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 예. 맞아요. 그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수는 10대 9인데요. 점수가 그러니까. 7대 3이야. 그렇지, 그렇게 맞아. 생각하시라고. 그 이게 우리가 저기 무슨 그 주자 나갔을 때 불러들이는 걸 잘못. 우리가 결정적일 때 알을 깠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 그나저나 저는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래를 보면 내가 앞으로 잘 변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당분간 민주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석수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독주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보세요. 제가 또 이 말씀도 드릴게요. 좋아요. 민주당이 독주할 수 있어요. 법을 뭐 패스트트랙이든 뭔 간에 본회의 계속을 해서 계속 통과시켜.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맨날 할 것 같죠. 못해요. 지금 이화영 헛소리한 거 처음에 하다가 확 들어가죠. 민주당도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세게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막 100개를 통과를 다 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 100개 만들어서 우리가 이기자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브레이크 걸려요. 여론이 야 너네 이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석수를 이 만들었어? 정도까지 밀어준 거 아니잖아. 그래,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능력이 되게 없다. 이렇게 되고 중간에 사고가 납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도 그렇고 뭐 저희 당 얘기는 뭐 나중에 빼고요. 민주당 지금 175석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21대 때 들어온 사람도 후졌는데 요번에 들어온 사람 더 후져요. 한번 보세요. 깝깝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막 이재명 변호인단 사람들이 6명이 들어오고 뭐 김동아 이런 사람들 쭉 시작해서 정치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막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박찬대가 원내대표입니다. 그것도 국회 첫 1년에 원내대표예요. 근데 맛이 가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재명이면 박찬대 일부러 안 시켜요. 안 그래요? 그렇지. 마지막 원내대표 홍익표였는데 양질이죠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누구였어요? 박광훈이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원내 없어요. 22대. 그러네. 한번 그런 생각을 사람이 해봐. 없네. 이거 아찔하다니까요. 감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석 코치도 중요하고 주루 코치도 중요하고 타격 코치도 중요한데 그렇지. 다 잘랐어. 그러니까. 감독 혼자 야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제 생각에도 이제 앞으로 2, 3년간 망가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근데 아무리 이쪽이 망가져도 저쪽이 더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 상황은 아마 국민들이 쳐다도 안 보는 국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2년 동안 국회에 그다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린 대선 준비하면 돼요. 변화가면서 대선 준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은 대선이란 게임은 총선하고 룰이 아예 다르고 선수가 달라요. 리그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절대로 뉴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뉴스를 보셔야 윤미향 같은 사람들 다 들어간 거 끝까지 우리가 물고 들어도 양문석 그냥 두실 거예요? 그렇지. 김준혁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잊어버렸죠. 요 며칠 또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까먹는다니까 그게 문제야. 뉴스를 보셔야 된다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에어컨 좀 에어컨 좀만 꺼주시면 안 돼요? 꺼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법안들이 좀 암울해지는 게 이제 기사 좀 띄워주시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양곡법 뭐 이제 뭐 여당은 안중에도 없죠. 근데 이거 민주유공자법 이런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본인들도 아는데도 하는 게 저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런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 박아 놓는 거. 못 박아 놓는 거. 아니, 가맹사업법은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가맹점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쟁의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원칙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냥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근로자야? 근로자 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맨날 뭐 하고 쟁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프랜차이즈 못 할 걸? 힘들어서 이제? 사업을 빼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자, 놓으려는지.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렇습니다. 회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 회사 하는 사람은요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빼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손해가 더 있잖아요. 자 이거 계속하면 1억이 날라가. 근데 지금 관두면 5천만 원이 날라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 지금 5천만 원 날라는데 그냥 하지 이러죠.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앞으로 1억이고 지금 5천이야? 그럼 지금 빼지. 그러니까. 그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아예 민주당 인사들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뭐 필요 없다. 협치는 치워라. 저 그림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하나 올려놓은 거. 민영배가 한 얘기더라고요. 협치는 지워라.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제 국회가 이게 태어나서 처음 본 국회가 생길 것 같아요. 22대는. 민영배는 뭐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고요. 그런 분이 이제 국회 온 게 비극이긴 하지만 뭐 그건 입 아픈 얘기고 그래서 한 게 없다니까요. 그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 이 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 업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영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꼼수 탈당이라고밖에 기억을 못해. 그렇지. 근데 그것도 막 저 뭐 탈당에 뭐 해서 기술인가 뭐 해가지고 책도 냈잖아. 탈당의 기술 뭐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회자되는 게 금방 뭐 민영배는 뭐 천년만에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또 그러니까. 천년만에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무슨 전략을 세우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팀이 막 해서 덩치는 큰데 전략도 없고, 그러니까 작전도 못 짜고 사인도 다 안 맞고. 그렇지. 무슨 훈련하는 매뉴얼도 없고 그런 당이라니까요. 야, 진짜 이름만 봐도 화려하지 않아요? 국회의장에 뭐야? 나가는 추미애, 원내대표는 진짜. 박찬대, 전략기획위원장 민영배. 아우, 막 섬찟하려. 김남국도 뭐 어떻게 뭐 해야지. 근데 진짜 이제 앞으로 보니까 18개 상임위원장도 다 민주당이 갖겠다고 하고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그런 시절을 2년 겪어봤잖아요. 민주당 의총이네 이제. 마음대로 국회가? 하라는 민주당 거예요. 의총.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할 게 없어요. 맨날 그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렇지 계단. 그러니까 계단 그 로텐도로 올라가는 그 홀 그 계단에서 맨날 이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근데 여당이니까 장외 투쟁은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조금 더 열받으면 이제 국회 앞에 본관 들어가는 계단에서 또 거기서 또 이거. 참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상임위원장에서 단체 퇴장. 그렇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뉴스를 열심히 보셔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뭘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고, 그러니까 좀 우울하긴 한데 이런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조제이 조국을 이용해 이재명을 잡는다. 이재를 이조제. 네, 이조제이.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제안했던 거 민주당이 거절했더라고. 근데 오늘 뭐 이재명이랑 조국이랑 만난대 저녁에. 이재명이 또 제의를 먼저 했다는 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또 뭐 제의했다는 거. 그 의미 없어요. 이게 이조제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를 봐야 되죠. 그래요. 그쵸. 조국 이조제이. 대표가 뭐 감옥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나겠죠. 그렇지. 그러면 징역 2년 다 2년 확정된다면 2년 다 살아야 되고 그 이후에 10년이든 5년이든 피선거권이 박탈해서 5년인가 10년인가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 5년이에요. 네. 좋아.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서 촉발되는 게 뭐냐고요.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분화되는 이재명으로 될까? 그렇죠. 이 의문을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뭐 하겠지. 계속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소나무당도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 넘었잖아. 그렇지. 그런 깜짝 정도의 놀랐어. 이게 나오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재명의 그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이요 공고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되게 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지가 억지로 자기 않아요. 사람들 최대한 밀어넣긴 그렇지가 했지만 않다고. 그게 오바를 하는 게 항상 의미 있으면 양이 있는 거예요. 뒤로 한번 보세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렇지. 어떻게 원내대표를 박찬대를 시켜? 그렇지. 말이 됩니까? 자기 사무총장 했던 사람 국회의장을 시키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좀 괜찮다고 싶어도 불안한 거지, 불안해. 저놈은 저 언제든 나 뒤통수 칠 수 있어. 늘 불안해, 늘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조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조국 혁신당이 입김이 세지고 하는 건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만나주고. 그래서 또 만나긴 하되 뭔가는 안 하고. 근데 봐요. 오늘 저녁에 만나가지고 조국 대표랑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 덕담만 해주고 말겠지. 이재명 그냥. 대표는 본질에 접근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조국이 중요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에 답이 안 나올 거고 이재명도 돌려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냥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두는.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 물론 뭐 거야라고 하지만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완벽하게 같이 발맞춰서 하지는 1인 삼각경기, 2인 삼각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인상이 들어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과정도 좀 유심히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얘기로 이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댓글 좀 볼까요? 다시 시장님, 정치와 수다 보수 스피커 해주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너무 강성이 아니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뭐 많이 그래서 뭐 이렇게 소프트하게 10만 넘는 게 진짜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저희 영상 공유도 좀 해주시고 10만이면 어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또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저희 많이 클 수 있게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김나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룰루님 이재명이 박찬대를 픽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픽했죠. 픽을 했죠. 그러니까 저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H님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국힘의원들 107일간 헌신한 한동훈에게 집단 폭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학폭 가해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굉장히 경황되셨습니다. 포엑스라지 자유님 근데요 이재명 진짜 감옥 가긴 가나요? 국민들 화병 나겠어요. 진심 벼락은 무하나 싶네요 하셨는데 너무 세다. 근데 정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혐의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오는데 일단은 전주에 이게 자꾸 돌더라고. 주호영 총리설. 이게 근데 민주당에서 자꾸 주호영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건 정말 찌라시성 얘기인데. 네, 찌라시성 얘기. 조호영 의원이 이제 불교계 쪽에 이제 배경이 있다 해서 이제 불교계랑 연결된 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나중에 뭐 탄핵 심판까지 가면 권한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물론 헌재에서 통과된다는 얘기까지는 아닌데 몇 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박 그렇죠.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랬을 때 쥐고 흔들 수 있다. 민주당에서 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영남당으로 또 쪼그라뜨리는 그것까지 하는데 근데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서 다 주호영 정도면은 총리 괜찮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지난번 대선 증거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것만 되면 완벽한데 그걸 0.73%로 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
그 거기에 이제 메모리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총선도 이렇게까지 이겼고 그렇지. 이재명도 있고 우리 조국도 있고 조국도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뭘 못 보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디고 지금 몇 시고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한쪽만 보고 있으면 그걸 몰라요. 해 떨어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바뀌어요. 근데 이런 정치 공작성의 얘기만 하고 있고 전 의원들이 그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정말 싫어요. 그런 말은 이게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무슨 그죠? 영수회담. 영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양쪽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영수 옷긴 영의 옷긴. 소매금자예요. 눈에 띈다는 뜻이에요. 눈에 띈다.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데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위상이. 그렇죠. 대통령 대 옛날에 야당.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뭐 이럴 때는 그런 말을 쓸 그렇지.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말을 수천 번이라도 언론에서는 정말 게을러서 계속 영수회담 그러는데 YTN도 마찬가지야. 다 영수회담. 제발 좀 영수회담을 안 썼으면 좋겠어. 기사로도 영수회담이라 나와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대통령이랑 어떻게 야당 대표를 동등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격이 다르지. 대통령은 국가 원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니까 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런 겁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라고 길어도 뭐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자, 영수회담이라. 근데 봐요. 이거 의제 뭐 조율한다고 해서 오늘 막 이만큼 나오고 뭐 그렇지. 얘기한 게 뭐 권혁기 뭐 무슨 권칠승 막 얘기를 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빗받으러 오는 사람 같은 이게 느낌이야. 뭐냐고 도대체. 그럴 만한 뭐 그거지. 우리가 192석이니까 175석이니까 약간 꿇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꿇어야 너 눈 깔아 뭐 이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신났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호영 총리설 나오는데 저도 좀 기분이 나빠요. 말도 안 아니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그 자기네들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이 뭐 거부하면 총리 어차피 안 되니까 주호영 정도는 받을 게 이거예요 계속. 게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의 원내대표 픽한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건데. 그렇지. 비서실장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게 안 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쪽은 저 또 그 말 싫어하는데 내로나 뭐 저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매일매일이 그래요. 매일매일. 매일 그래 매일 그래. 하나씩 예를 그러니까. 만들어. 케이스 스타디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쌓이면 네. 아무리 대중이 뉴스를 안 보고 아예 안 봐 뭐 생업에 바빠 해도 결국에 누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화는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국회 상황은 엄청나게 암울하고 국민의힘이 사실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윤지영 원내대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관리형 비대위하고 그 뒤에 전당대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가 이제 뭐 조경태 의원 하나가 뭐 내가 뭐 맡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 나오더라고. 이게 너무 희생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그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겠냔 말이에요. 잠깐 몇 개월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의석수가 150인 거하고 108석 정도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뭐 한 40석 차이 나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중간도 없고 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석 정도가 뭐 초선이 많으면 되냐? 그렇지. 초선 비율은 비슷해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위에서 임원이나 뭐 팀장급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리죠. 그렇지. 막 겸임하고 이러잖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위를 한두 번 합니까? 너무 비대위야. 맨날. 우리는 비대위가 훨씬 더 길어요. 지금 근데- 정식 지도부에서 대표한 게 이준석, 김기현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2020년 총선.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 다음에 다 탄핵 비대위네. 이후로도 봐요. 황교안 대표, 어. 홍준표 대표, 그리고 없어요. 계속 비대위. 이정현 비대위. 대표가 한 번 있었죠. 그 계속 비대위예요. 비대위만 지금 한 8번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전대를 다시 한다 그래서 뭐 당 대표를 할 사람도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저요저요는 해요. 그러니까 누가 되면 그래도 제일 그래도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수도권 의원이 당 대표가 형식적으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TK 쪽 말고. 근데 이게 탁 뭔가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하고 맨날 싸움박질만 해서 또 안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용산이 제대로 변하긴 해야겠지만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당 대표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가 있는 거냐, 아니면 나는 목표가 당 대표냐. 아 목표가 당 대표냐, 당 대표 플러스 알파냐 위로. 그걸 유심히 보세요. 제가 더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리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당. 그러니까요. 근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다 눈치 금방 채시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편한데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설 이거는 그냥 이게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장악력 있게 이철규 원내대표 만들어 놓고 옛날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윤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만든다는 개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어차피 의원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108명이 모여서 뽑는 거라 그걸 눈치를 봐서 뭐 이철규인가 보다 오르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윤 대통령이 뒤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철규 의원 본인 스스로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당이 총선 전과 후가 그럼 색깔이 똑같다는 인상을 주니까. 그냥 친윤 당이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어쨌건 이게 자꾸 아마 많은 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안 좋은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례대표 나오고 나서 이철규 의원이 한번 빵 부딪혔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을 또 몰아내려고 하는 느낌처럼 보여. 그러니까 실제 그게 그러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역으로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제가 네. 이건 진짜 객관적인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쟤는 뭐 누구 편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형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사관이에요. 사관. 그리고 네. 오죽하면 제 별명이 공달이겠습니까? 자, 그냥 객관적으로만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안 떠난다고 했고 정치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다시 네. 컴백하는 시점은 컴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죠. 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백변이 얘기한 것처럼 대중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관계가 유지된다고 본다면 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당이 친윤당으로 흐른다. 대중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좋은 겁니다.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쪽이 더 외면받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얘기했잖아. 이철규 의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됐어. 돼서 이제 원내대표를 해.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박찬대인데 어떻게 뭔 성과를 갖고 와요? 우리 108석의 미니 정당이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지. 100석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그건 있다고 치더라도 5석을 갖고 있던 149석을 갖고 있던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쪽은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 뭐 원내대표 협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맨날 이거거든. 맨날 나가고 이거.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되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금 더 뭐 친윤스러운 얘기가 만약 나온다. 그럼 이제 대중이 뭐라고 그러냐. 왓수다 댓글에 뭐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요. 지금 아까 이철규 의원 얘기만 나와도 지금 그러니까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나은 겁니다. 그런 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대중이 한동훈 위원장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누구 편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니까요. 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나 너무 괴로워. 이게 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 뭐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등판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죠? 뭐 본인도 그럴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빨라야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재보궐 아니야.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뭐 대선. 그렇지 않아. 재보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재보궐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를 봐야죠. 지역을.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렇지.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라는 자원이 있어. 우리 당에서 대선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재보궐에서 삐끗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보궐이 경기도 어디에 나왔는데 양문석 지역구다 예를 들어서 예를 거기를 들어서. 이긴다는 그렇지.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길 만한데 나가면 또 좀 그렇고. 이길 만한데 보궐이 떠야지. 이길 만한 데면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빡세네. 또 그런 게 있구나.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 공달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네. 이거 바로 이해됐어요. 네, 바로 제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번 비대위 임기는 6월 28일까지예요. 그렇지. 네. 네. 5월 3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지. 그러면 누가 됐든 5월 3일에 뽑히는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지명은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분이 어떻게 새 비대위원회 출범을 해. 그럼 대충 이제 임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비대위원장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그럼 한 달 안에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지. 뭐 그런 비대위원장 상황이 앉자마자 안 돼요. 바로 뭐 하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대위인데 뭐 누구 임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그냥 가요. 그다음에 원구성을 해야 돼. 5월 30날부터 20일에 국회 임기입니다. 그날이 개원식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요. 상임위원장 뭐 쟤네랑 협상하면서 뭐 니네 진짜 다 가질 거야? 그럴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우리 또 피켓 시위하고 하겠지. 그러다 일주일 가고 뭐 하고 하면 좀 있으면 여름 8월엔 국회를 안 해요. 그렇지. 대충 놀아. 그다음 9월에 정기국회야. 언제 전당대회 하단 말이에요. 그러네.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임기 거의 끝날 때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정감사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말. 전당대회가 항상 상반기에 있어요. 작년에도 3월에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38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자꾸 또 제가 이철규 의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고 또 뭔가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윤의원들 중심으로 막 당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럼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붙고 싸우고 하면 이제 아사리판이 날까봐 그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나스가 막 깃발 들고 막 도나스 김용태 깃발, 막 뭐 윤상현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안철수. 이쪽에 친이 그러면 이제 당이 정말 거덜이 나겠죠. 진짜 그거는 그러지 진짜...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철규 의원이 너무 그러면 안 돼. 저는 이철규 의원은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서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되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잘 되라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실리를 챙기자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는요. 다음 대선 이기면 돼요. 누가 되든 우리가 정권만 재창출하면 돼. 저는 진짜 그겁니다. 그렇지. 그거가 안 됐다. 그럼 저도 진짜 그때는 정말 너무 빡세요. 정말 너무 빡세. 너무 빡세.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또 이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이제 막 기사들로 막 계속 쏟아지잖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 JTBC 단독 기사인데 윤석열 하루에 대통령 두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그거잖아요.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사실 저도 저거 보면서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좀 났었는데 뭐 지금 지난 얘기지만 그때 화 많이 나셨죠. 네, 너무... 전날 월요일이어서 전날 그래서 열폭했잖아요. 완전 열폭했죠 혼자. 그러니까 사실 거의 막 총선을 그냥 아예 지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건가 그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내가 들을 때. 이건 내 의견. 근데 한 위원장은 그때 그래서 2,000명에 매몰되면 안 되고 뭐 유연하게 해야 그렇지, 되고 그 얘기를 했지. 해왔었잖아. 근데 사실 저 담화는 뭐 형님은 그때 해석이 그래도 여지는 남겨놨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2,000명이 왜 맞는지를 한참 1시간 내내 설명하다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 한 위원장이 2번이나 지금 대통령실에 비대위를 못하겠다. 그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걸 건너는 수준 아니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 그 뭐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살짝 됐느냐 확 놓고 오래 있느냐 이 차이인 거 아닙니까? 선거를 치른 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아쉬운 거고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도 있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서로 요구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나온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2월에도 그랬고 3월에도 그랬지만 3월 30일 2월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뭔가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4월 1일 월요일 날 담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진 좋았어. 담화 내용이. 담화 내용에도 다 들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또 이게 자꾸 너무 화가 근데 나려고 제가 그러는데.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이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근데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맞는데 이 맞는 이유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길어. 너무 길어. 51분. 그럼 잘 안 들려. 그럼 막 내가 왜 말하는지만 얘기하다. 근데 저쪽에서 또 통일된 의견 오면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걸 맨 마지막에 하니까 안 들려요 거기까지. 두 갈씩.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두 갈씩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사실 뭐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상으로도 막 출렁했잖아요. 사실 그 담화 때. 출렁이 아니라 꺼졌지. 꺼졌죠. 이렇게 좀. 출렁은 이거 이렇게 출렁. 이렇게. 배수구가 뚫렸어. 그러면 사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찬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건강상 이유로 이제 안 갔는데 건강상 이유라기보다 거부에 가깝지 않겠어요? 아이 그래도 건강상 이유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또 내가 뭐라고 해서 그렇지. 그래. 진실을 모르는데.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네. 근데 진실을 몰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을 한동훈 위원장보다 결론적으로 먼저 만났잖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소위 한동훈 위원장의 불을 뿜었고 이제 그 그림이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개 있더라고. 뭐 그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만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순서는 최소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선 경선 2위잖아. 제가 또 형님은 시원하게 말하기 좀 힘드니까 제가 전직 당 대표. 이게 참나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그 뒤에 1대1도 아니고 다이렉트 전화도 아니고 비서실장 통해서 하고 대통령의 선의를 믿어요. 네, 자, 선의를, 대통령의 선의를 믿어야 됩니다. 전 믿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의도 당연히 믿죠. 네. 자, 두 분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선거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 뒤돌아봐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봐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 됐어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되고 뭐 홍준표 시장도 잘 돼서 우리가 하나 된 힘으로 27년 대선만 이기면 돼요. 저는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서 논의를 끌고 가야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윤한 갈등이 이제 3차다. 네. 밥 안 먹어서 3차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가지고 당이 이제 깨진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다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1, 2차 때는 현직 비대위원장이고 지금은 전직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야,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뭐 미국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잊혀지는 거 아니야? 그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잊혀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또 메모리 되면 제가 그랬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이거 모르면은 또 뭐 뭔가 실수할 수가 있어.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절대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민주당이 계속 변함없이 우리의 예측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똥발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재밌으니까 얘기를 해요. 최고죠 3차 지금. 갈등, 4차 갈등 나온다. 뭐 밥을 뭐 금요일에는 비대위원들하고 먹었는데 왜 월요일에 점심을 못 먹어서 막 싸움 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고, 자, 우리의 귀중한 자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뭐 나경원, 원희룡 다 같이 가서 안철수 나중에 우리끼리 잘해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만들려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이 좀 스타일을 바꾸셔서 변화를 줘서 그러니까 지금 다 많은 분들이 다 사실 뭐 요즘 최근에 거의 모든 뭐 방송 댓글도 그렇고 다 그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면 스타일을 바꿔서 본인이 좀 변화를 줘서 한동훈 위원장을 좀 앉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좀 뭔가 이게 대통령은 밥 먹자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밥 그거보다는 먹자고 좀 하셨고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대해서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언 우리가 안 했죠. 미리 막 그러지 말자는 얘기 제 얘기는 네. 식사하자고 먼저 했잖아. 했잖아. 뭐 순서 가지고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사실 총선 이후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로 23%까지 빠졌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아서 되겠느냐. 기자들 만나잖아. 이재명하고도 만나자고 하고 그걸 보자고요. 근데 이것도 이재명하고 못 만날 것 같아. 이재명이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그쪽에서 그렇지. 무산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의제를 왜 정하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얘기가 대통령실 입장이고 그냥 자유스럽게 만나면 되지. 의제는 무슨 의제야. 의제가 정해지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막 거대한 것처럼 하니까 민주당이 너무 뭐 답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뭐 최상병 특검도 받고 뭐 연금 개혁도 우리 걸로 하고 뭐 이거 딱 미리 정하더라고. 그거 안 받으면 안 해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에 차에다가 뭐에다가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신혼여행 뭐 이거 아니면 나 안 해 뭐 이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냥 좋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앞으로 뭐 윤통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변하겠다라는 건 보이긴 하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수 그 지지자분들이 한 위원장하고 윤통하고 해서 갈렸어요. 맞아요. 예, 제가 이게 봉합이 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갈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대통령께서 좀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도 좀 하고 오해도 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네. 이번에도 직접 안 하고 비서실장 통해서 뭐 한 거잖아요. 건너야 건너잖아. 원내대표까지. 비서실장은 원내대표한테 얘기했어. 원내대표가 한동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그게 옛날에 맨날 두 분이 통화하셨던 분들인데 그것만 딱 봐도 아이고 큰일 나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지 뭐 이리 오너라. 그럼 가겠어? 안 가지? 이리 오너라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거지.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진짜 솔직히 그 정도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대통령이 변화를 줘서 좀 요 갈등을 매듭을 져야 이 댓글이 안 나온다고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쉴드 치지 말라고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아 쉴드는 아니고 쉴드는 저는 제 속을 다 보여드릴 수 전화하실 없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아유 참 그 저는 저라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이럴수록 27년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덜 나와요. 저는 그 표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0.73% 25만 표도 안 되는 24만 7,077표인가 그래. 그거 이긴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전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요. 다음 대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평론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지금 1년 다 합치면 2년 반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뿜잖아요 지금. 제가 열이 받아. 미안해. 저는 어차피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론을 하는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그림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총선 때 보시면 네. 윤통도 좋고 한동훈 위원장 만세고 막 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다 그랬지. 근데 어느 순간에 삐그덕거릴 때부터 약간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딱 갈려가지고 지금 갈렸다기보다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많은 분들이 누그러질 거고 그렇죠. 한 위원장과 잘 관계가 정리가 돼야 좀 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나간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은 제가 잠깐 취조 모드로 바꿔야 하는 게 뭐 시대적으로 요청이 있으니까 바꿔야 되죠. 저는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원 100%로 당 대표인데 당원 100%가 왜 안 되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한니까 그 두 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하고 또 그때 제가 김기현 후보 쪽에 그렇지.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 비대위에서 룰 관련해서도 나올 거고
우리 도나스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출마하셨던 분들이 뭐 첫 목회, 첫 목요일에 만나는 모임도 만들고 그럼요. 이제 그런 맞아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도 자체가 그래도 당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는 있지 않다는 거. 중요한 거는 당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선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자기는 배지 달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멋모르고 지금 막 붕 떠 있는 분들은 제발 이 방송을 봐라. 본인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더라고. 예. 그런 분들 뭐 민주당보다는 훨씬 양질이 들어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당을 바꿔서 다음 대선을 가. 저는 대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당이 체질 개선을 해서 사실 수도권 의석수 생각해 보면 수도권 총 서울, 경기, 인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져 가지고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수당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예. 그냥 국영수예요. 그죠. 국영수. 우리가 이제 암기 과목 다 만점도 못하면서 뭐 어떻게 대학을 가? 그러네. 지금 딱 고3 국영수를 포기하고 하자는 건 안 되잖아. 수포자가 어디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서울이 국어 영어 합친 것쯤 되겠다. 뭐 그렇죠. 예. 거의 그쯤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 또 저는 이제 왜 100% 당원 투표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그럼 또 강성 당원들도 영남 쪽 그것만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거에다가 뭐가 있냐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의원 플러스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솔직히 그거 의미 없습니다. 당원들이 알아서 찍어요. 그렇지. 저도 당협위원장 해봤잖아요. 네. 제가 뭐 왜 물어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당원 중에 위원장님 누구 뽑아야 되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랬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때 막 황당해하더라고요. 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 그런 거 없어요. 뭐 좋으신 대로 뽑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될 때인데 그때도 저는 느꼈어요. 이게 우리 당은 이런 게 확실히 있구나. 물론 민주당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가 5년 전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덜해요. 당원들의 수준이 그 당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지. 강동구만 해도 당시에 800명 정도에 지금은 2,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고 하니까 당원 100%라고 해서 막 다 줄 세우기 이건 아니다. 다만 명분이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그러니까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와서 그냥 찍는 거냐. 아니면 당원 대회 코커스라고 그러죠 미국처럼. 뭐냐. 우리가 코커스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당원 투표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좀 안 맞다고 지적을 하니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 누구도 와서. 다만 이제 민주당 당원인 사람은 빼자 해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복잡한데 어쨌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전 당연히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 잊어주시고.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좀 변화를 그거죠.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블루페일단님 지금 용산과 국힘을 보면 이제 댓글들 보면 요즘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미 죽은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좀비 때 같아요. 망하는 집구석에서 무사히 탈출한 한동훈 위원장이 역설적으로 승자처럼 보입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니 내공 쌓고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 좀비 때처럼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당 내에서도 대통령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P님 용기 내어 직원해 주시는 정치와 수다가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장님 어준이 공장은 정치 공작 교실이에요. 보수는 이런 구심점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많이 아쉽습니다. 좀 보수에도 좀 그런 정치 공작하자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스피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김어준도 많이 틀렸어요. 다 틀리죠 거기. 근데 여론조사는 많이 맞더라.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많이 제가 맞더라. 많이 틀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지율 조사, 당 지지율 조사를 하는 건 거의 다 맞았습니다. 후보를 놓고 돌리니까 오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털보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맨스테이님 사또 머릿속에는 오로지 대북 송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딴 생각 중. 맞아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죠. 그게 그렇죠. 머리가 아프거든. 룰루님 최상병 특검 임기 단축 중임제 개헌은 어떻게 될까요? 최상병 특검은 내용을 어떻게든 최대한 좀 독소 조항 좀 없애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 그리고 사실
대통령하고 관계없고 저게 불법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자꾸 안 하면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단계까지 왔다고 봐서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임기 단축 중임제 개헌은요. 이 개헌이라는 거는 여야 합의로 돼야 돼요. 그렇죠. 네,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200석이 안 되니까 설령 200석이 넘는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조금 차이로 통과되고 이런 거는 완전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민주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개헌 사항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 87년 개헌할 때도요. 그렇게 막 군사 정권이니 뭐니 하면서도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는 개헌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또 밑에 룰루님 8월에 국회 문 안 연다는데 대북 송금 구속영장 청구될까봐 상시국회로 문 열어도 국회 문 연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어차피 휴가 가고 막 그래요. 저걸로 영장 청구는 안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그걸 한번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8월 15일까지인가 임시국회 여는 기간에 빠져 있어요. 언제 연다. 물론 열어도 되는데. 그렇지. 예. 다시 시장님이 아까 형님 얘기를 받아서 저렇게 댓글 그럼 칩시다. 짜고 칩시다. 악역은 이철규가 영웅은 한동훈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합시다. 저렇게 생각 굉장히 비판적 시각인 거죠. 뭐 충무로 액션이라도 하면 되죠. 뭐 마동석 하면 되지 뭐. 이거 벌써 지금 첫날 80몇만이 봤더라고. 나도 그거나 보러 가야겠다. 다시 시장님 또 영부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요즘에 보수 내부에서도 많이 나와요. 네포엑스라지 자유님 다음 대선 이기려면 한동훈뿐이라 봅니다.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벼락은 왜 일 안 할까요? 저분은 자꾸 벼락을 그쪽 어떤 분한테 좀 쳐달라고 해가지고 제르가디스님 아까 또 야구 보러 나가신다 그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네. 야구 재미없나? 기아가 지나?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토론회에서 고향에 출마했던 김종혁 후보가 말하는 거 보셨나요? 종혁경님 용산 그분과 김건희 씨 관련 비호감이 엄청 심했다. 이재명 조군 싫지만 용산 그분 태도가 더 싫다. 특히 툭하면 경노했다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은 더 경노했다 등등 유세기간 싸늘했던 분위기를 설명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오늘 저 기사 많이 났죠. 김종혁 선배가 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최대한 가감 없이 다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혁 후보가 이제 중앙일보 편집국장 같이 방송도 출신이거든요.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말씀을 적확하게 전달하는 분이라고 보고 가감 없이 본인이 후보로서 느낀 거를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쓴소리도 많이 듣고 해서 변화의 길을 찾아내야죠. 지금 우리 댓글 하나 좋은 길님, 아이고, 네, 항상 객관적인 감사합니다. 평론 잘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과 이재명은 국민을 농락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하셨고요. 이화영은 뭐 15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권영경님. 세계적인 인재를 백수로 만든 연정이 너무 비워요. 좀 많이 그래 다 한동훈 위원장님 지금 관련해서 제르가디스님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요. 김건희 씨가 경호원들 데리고 재래시장 갔을 때 기억하시나요? 아주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영부인 시장 가서 물건 사주면 재래시장 매출이 늘어나나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우리 보수리 김정숙이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보고 왔다고 얼마나 욕했나요? 네, 아픈 마음 댓글입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맞나요? 오징어 페퍼민트님 전과자 유튜브에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에 시뮬레이션 환자 모형하다가 1억 몇천이라는 장면 나와요. 그래요? 그걸 4인 1조로 배우던데 간호대도 이런데 의대 교육자로 실습 자료를 갑자기 1, 2년 내에 3배가량 더 준비해서 가르쳐. 윤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의대 교육 윤통이 9년 고시할 때처럼 방에 책 문제집 시험지 필기고 전기세만 주면 되는 걸로 아는 건 아닐 테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서 그리고 예과 1학년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실습이 지금 내년에 갑자기 실습해야 되는 막 그렇지. 본과 1학년, 2학년 이런 사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취지가 이게 1학년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준비를 한다고. 예과 1학년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더라도 예과 1학년이 뭐 카데바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준비를 한다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제가 알겠는데 1, 2년 내에 되지는 않잖아요. 예과가 2년, 본과가 6년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루이실라님 총선 질 것 같으니 도망간 김기현 대신 고생한 한동훈 위원장이 화내는 윤통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인가요? 총선 준비 제대로 안 한 김기현 전 대표한테 극대노해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이제 그렇죠. 대변인에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도망간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약간 밀려난 상황이 되긴 했었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미리님, 희성님, 성무님 정치와수다 잘 보고 있고요. 이재명 재판 리스크 덕분에 조선민주인민당 됐네요. 윤통한동훈 전 의원님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코찬대 저 너무 재밌다. 네, 코찬대 원내대표 에미추 국회의장 대박이네요. 개딸들 에미추 지지한다고 하네요. 추미애 당선자는 국회의장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좀 바꾼 것처럼 얘기가 나오던데. 제르가디스님, 이재명 조 구속 모시기에 왜 검찰 잘못이에요? 민주당 눈치 보는 새가슴 판사들이 문제죠. 우리나라는 검찰 만능 나라가 아닙니다. 저건 정확해요. 검찰이 뭘 한다고 어떻게 되나? 판사들이 어쨌건 판결을 하는 거고. 근데 뭐 그에 대해서 또 존중해야 되는 게 또 사법 시스템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깨연님, 저는 오늘 요즘 핫한 연예계 기자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민희진? 민희진, 네, 점잖게 가면 죽순다. 감성 정치해야 한다. 사람들이 요즘 상식적인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씁쓸합니다. 근데 민희진 대표가 밀리는 거 아닌가 지금? 많이 밀리죠. 네. 근데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감성으로 이제 울고 막 이러는 걸로 아 나오는 근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했던데. 네, 뭐 욕도 저희는 하고 막 그래도 정도는 걸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뭐 너네 너무 약하다 그러시는데 결국 평가 받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네, 우리 제르가디스님이 또 계속 남기셨네요. 잠깐만요. 윤희석 형님 저한테 쉼평 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안 될까? 제가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저분 잘 몰라. 그분을 몰라요. 진짜 좀 짜증 나는데 저도. 다시 시장님 산삼 사세요 하트. 백성무님 보수 스피커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기아가 이기고 제르가에서 기아 또 이기고 있어서 잠깐 보러 왔어요. LG도 이기고 있어요. 형님들 기아 LG 와야 돼. 기아도 보고 계십니다. 기아 재밌네. 오늘 기아가 너무 잘해. LG가 5강 밑 5할 밑으로 안 떨어져. 또 귀신처럼 또 5할 플러스 1로 갈 건가 봐요. 기아는 뭐 요즘 그냥 기아가 날라다니네. 진짜 우승하겠어요. 제르가에서 고맙다. 아주 그냥 역시 꽃버모가 팀 분위기가 좋으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감독한테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보면서 좀 국민의힘도 좀 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미안합니다. 걱정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45분이 다 돼가요. 아까 중간에 벙커가 좀 있어가지고 중간에 휴게소 갔다 왔어.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아까 중간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형님이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하실 분을 못 구했어. 네, 저 월요일 날 할 사람들 많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